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위즈코아에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팀 수행 총괄을 맡고 있는 김재한 이사입니다. 이번 세션의 제목은 스마트 공장 가볍게 시작하기인데요. 주 대상은 기초사업, 스마트 팩토리 기초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중소기업 관계자분이 되겠습니다. 예, 제목처럼 굉장히 가벼운 내용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 회사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0년 2월에 창업을 해서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성장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이고요. 처음 시작은 저희가 스플렁크 기반의 빅데이터 기반 글로벌 IT 솔루션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현재는 그 빅데이터 노하우 기반으로 MES 및 관련 모니터링 솔루션을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관련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R&D 프로젝트 역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부산에서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에 본사가 있지만 용인 자체 교육장을 가지고 저희 관련사 및 고객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창원에 있는 지사를 통해서 경남 지역에 있는 저희 고객사에 대해서는 근접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 부분에서 현재 실무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예, 스마트 팩토리 어디까지 알고 계실까요? 아주 쉬운 내용으로 현재 진행 상황과 정부의 시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제조업체들은 생산 설비와 그에 따른 제조 시스템, 제어 시스템, 그리고 대부분 ERP와 같은 기본적인 관리 시스템들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면 이에 생산 설비로부터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위한 1차적으로 센서가 설치가 되고요. 그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들을 가상의 공간,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서버 등을 이용해서 모으게 되시고, 이것들을 현재는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지원 사업 역시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이 스마트 공장에서의 핵심은 자칫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많이 부딪혀 보면 중소기업 관계자분들은 많이 하드웨어 설비에 집중을 해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근데 정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스마트 공장의 중심은 사실은 데이터에 있습니다. 실제 설비에서 벌어지는 현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수집을 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분석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현재 사람에게 특정 사람의 어떤 노하우에 의존되고 있는 상황들을 시스템화시키고 자동화시키려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센서와 이런 설비들을 이용해서 설비로부터 생산 설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것이 포커스가 되겠고요. 향후에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효율적인 KPI 지표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시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 설비의 어떤 한계성 내지는 비용의 한계성 때문에 이 설비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을 자동화하지 못하고 작업자가 일정 부분은 수동으로 데이터를 기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에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심으로써 대부분의 경우 노리시는 어떤 효과는 생산 설비의 적절한 규모의 생산 설비를 유지하는 것이겠죠. 과도한 투자를 예방하고, 그리고 우리 수요처에 가까이 인접한 지역에서 설비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큰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제조업체의 경우 설비의 이상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의 생산 설비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개발자, 즉 인력이 중요한 생산 수단이 되겠지만 제조업체에서는 이 기계장치, 설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이런 설비의 이상 유무를 먼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면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 효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도입 효과가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요. 그리고 급변하는 시장의 어떤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런 그 제조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효율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사업을 했던 사례들을 통해서 현재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계신지 한번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예상하시는 것처럼 대기업 내지는 중견기업에서는 자사 내에 있는 IT 기업들 내지는 자체 내에 있는 IT 인력들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이 시스템들을 잘 구축을 하고 활용을 하고 계세요. 특히 이미 대기업, 중견기업의 경우는 설비 자체도 굉장히 자동화가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운영을 위한 기본 MES라든지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미 잘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목표는 대부분 현재의 어떤 중심 포커스는 SCM과 APS로 나가 있어요. 즉 공급 사슬 관리, 즉 협력사 내지는 고객사로 이 제품을 전달하기 위한 그 유통망 관리 자체를 자동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부분과 그리고 생산 계획을 세우고 그 생산 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사람의 손으로 인력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AP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화하고 스케줄링화 하려고 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대기업,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생산을 자동화하는 체계는 넘어섰습니다. 이후 사람들이 관리될 그 기업 자체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자동화하고 효율화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이미 포커스가 넘어가서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로 인해서 그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도입 효과를 보시면 이미 생산 자체의 효율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쌓여진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더군다나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 IT 인프라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AI라든지 빅데이터가 굉장히 화두인데요. 관련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관련된 지표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만들어내는데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투자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불량률 감소, 그리고 작업자 수를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얘기하기도 잘 어렵죠. 그런데 그 한 가지 우리가 그 중소기업 거시 관계자분들이 계시다면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때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사실 정부에서 이렇게 자금을 지원해드리고 하는 부분은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통해서 효율화를 하고 그로 인해서 인력을 감축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요. 이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많이 부딪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에서 여러분이 좋은 점수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그 고용 창출 효과를 좀 강조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생산율이 올라가 생산성이 증가돼서 인원이 감축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로 인해서 다른 설비 내지는 다른 어떤 제품을 도입을 하신다든지 내지는 기존에 라인이 하나였는데 2개, 3개로 증설함으로 인해서 그 기존의 한 라인에 배치되었던 인력들이 재배치된다든지 다른 분야로 내지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 도입이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단순히 제조 설비의 어떤 그 라인에서 일하시던 분들만 운영을 하셨다면 반대로 이제 IT 관련된 이런 전산 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들을 채용하시겠다라는 형태로라도 어떤 고용 창출 효과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를 하셔야 정부 지원 사업을 획득하시는데 좀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많이 간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에너지 절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또 화두입니다. EMS라고 해서 설비를 가동하시더라도 좀 더 전기요금이 절약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설비를 운영하신다든지 내지는 전기를 많이 고전력을 사용하는 설비들의 어떤 운영 스케줄을 조절을 하셔가지고 분산시킨다든지 이런 형태로 에너지 사용 비용 자체를 절감하는 데 굉장히 목표를 두고 계시거든요.
예, 저희가 뭐 도입했던 기업의 경우에도 이런 그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시는데 60% 이상의 절감 효과를 냈다라고 일단 저희도 이제 리포트를 받았습니다. 그럼 반면 중소기업 제조기업의 경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가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요, 대부분 일단 정부 지원 사업에 많이 의존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현재까지는 2014년도부터 통계를 봤을 때 대부분이 기초 1단계 구축 사업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78% 정도의 그 비중이 전체 사업에서 기초 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비공식적인 내용입니다만 현재 이 테크노파크 관련된 그 부분에서도 내년부터는 이제 기초 확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하고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제 고도화하는 중간 1단계 이상 고도화하는데 포커스를 둘 것으로 저희는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초 단계에 계신 분들보다는 향후에는 고도화를 하시려고 하시는 기업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도 단연간 이렇게 확산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인 어떤 그 성과를 내시기를 원하실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부터는 이제 고도화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MES와 ERP 솔루션을 도입하시는데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죠. 사실 저희는 MES 전문 기업입니다만 저희가 실제 현장에 가서 납품을 하려고 보면 ERP도 없는 고객사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MES 자체에서 ERP 기능의 일부를 수용을 해서 개발을 해서 함께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이제 MES 제품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지고 기능이 좀 복잡해졌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의 그 앞으로 지원 사업 방향이 어떤지 한번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해왔는데요. 2014년, 20년, 22년 이렇게 3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부터 1단계에서는 보급하고 확산하는 사업 위주로 해왔고요. 2020년부터는 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통해서 쌓여진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빅데이터, 클라우드 빅데이터, DNA, 데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AR, VR 같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캄프 사업이라고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 데이터 바우처,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해서 이제는 단순히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쌓여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부분으로 현재 정부 지원도 집중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한 기업에서 쌓여진 데이터를 놓고 보면 빅데이터라고 할 수 없죠. 사실 스몰 데이터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플랫폼을 구축해서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건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의 정부 주도로 각 기업이 분산돼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한 곳으로 모으려고 하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빅데이터 관련된 플랫폼 구축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업종 내지는 유사한 설비를 운영하는 내지는 비슷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의 데이터들을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기업에서 비슷한 어떤 유형의 분석된 결과들을 다른 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현재 목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정부에서 향후에 계속해서 지원하고 키워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데이터 활용에 있다라는 부분도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단순히 이제 어떤 생산 효율 자체를 높이는 부분은 이제 좀 넘어섰다고 보이고요. 이미 스마트 공장 관련된 보급 사업의 효과로 2020년이면 3만 개 정도 기업이 정부 지원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금년도에도 충분히 이미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올해 금년도에 정부 지원 사업을 기대하셨던 기업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그 절차가 바뀌면서 정부
정부 지원 사업의 절차가 바뀌면서 약간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 향후에 정부 이 스마트 공장 확산 사업의 포커스는 금년 7월에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 2.0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추산을 해봤을 때 핵심 키워드는 5G와 탄소 중립입니다. 5G는 뭐냐면 현재는 어떤 데이터망을 구축할 때 유무선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데이터망 자체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죠. 그리고 설비적으로도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떤 데이터망을 구축하기가 어려운 환경 내지는 뭐 야적장이 굉장히 커서 뭐 무선망으로도 하려면 어쨌든 유선망을 베이스로 무선망을 구축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설비 구축에 굉장히 그 환경적인 제약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5G망을 이용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한계를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EMS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탄소 중립,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에너지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넓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의 양을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기존 제조업체에서는 뭐 일반 제조업체가 재생에너지를 새로 생산하거나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포커스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의 양을 감축시키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죠. 근데 그것이 어떤 그 저전력 설비로 바꾸는 교체하거나 이런 설비 자체를 교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을 하고 적절하게 이것을 배분함으로 인해서도 충분히 에너지 사용 비용 자체를 절감을 하거나 에너지 투입량을 줄일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한국형 뉴딜 2.0을 통해서 이런 부분으로 계속 푸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부도 아마 기업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사업 계획을 구상하시고 향후에 시스템 구축 계획을 설립하셔야 아마 정부 지원 사업을 수주하시는데도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어제 그 누리호에 최종적으로 뭐 실패라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이제 인공위성을 우리가 쏘을 수 있는 기술도 많이 이제 가지게 됐고요. 향후 몇 년 안에 현재 몇백 개, 100개 단위 이상의 우리나라 인공위성을 직접 올려가지고 통신망을 구축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5G망 같은 경우 지상에 있는 중계기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국내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위성을 통한 통신망까지도 이제 보편화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거나 하는데 이런 데이터망을 구축하는 데서도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내심 기대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G, AI, 클린 팩토리 이런 부분들을 현재 중점적으로 정부에서 발굴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향후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사업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 중소기업들의 이 스마트 공장 구축 실적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했을 때 스마트화 수준이 한 38점 정도라고 합니다. 일단 평균 도입 비용이 기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사업비로 봤을 때 중소기업 같은 경우 한 77.8%를 이제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시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공급기업 입장에서 보면 1.5억이라고 하는 금액 자체도 크지는 않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매칭을 하면 한 3억 정도의 비용이 되는데 여기에 관련 인프라 설비들 그리고 내지는 관련해서 제조 설비까지 업그레이드를 하시다 보니까 비용이 사실 크진 않아요. 근데 또 여기에서 그 수요기업과 저희하고의 약간의 차이는 또 중소기업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 중심을 설비를 신규로 도입하는 설비에 많이 포커스를 두고 계시거든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부 지원 사업의 핵심은 단순히 설비가 아니고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수집할 것이냐
기존에 놓치고 있었던 데이터를 꼼꼼하게 수집을 해서 이것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 생산성을 향상하는 데 목표가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용 창출 효과까지도 기대하고 있다. 이 부분 좀 염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축 후 애로사항으로 대부분이 설비와 솔루션을 도입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고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또 솔루션을 단순하게 그 어떤 공정에 맞게끔 실제 필요한 데이터를 잘 수집할 수 있게끔 단순하게 구축을 하시면 또 활용도가 오히려 높은데요. 또 여기저기서 많은 정보들을 들으시다 보니까 또 너무 많은 걸 요구하세요. 실제 공정에 맞지 않는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라트 관리를 한다든지 바코드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는 기업에서도 굳이 그런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시려고 하고, 그리고 데이터 설비로부터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없는 환경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는 수집을 해야겠고 공정도 각 단계별로 어떤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 그 데이터에 대한 입력 책임이 결국은 작업자들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자들 입장에서는 또 안 하던 일을 추가로 해야 되니까 그 부분들에서도 굉장히 또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입 후에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사양되는 경우도 굉장히 좀 안타깝지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스마트화 점수도 낮은데 실제 활용도도 기대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그래서 아마 올해 정부에서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강화한 이유가 실제로 도입 후 잘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아마 그런 이제 판단해서 이제 평가를 더 꼼꼼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과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들에서 솔루션을 도입을 하시고 환경에 맞지 않는 너무 이제 복잡한 솔루션을 도입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부딪히고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이엔드급의 MES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기초 1단계 수준의 단순한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솔루션을 고민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위노라고 하는 제품으로 저희가 손쉬운 생산관리 솔루션 MES의 축약 버전을 저희가 냈고요. 이 위노 제품은 기존에 아마 대부분은 엑셀 기반의 데이터들을 관리하셨을 텐데 엑셀로 문을 잘 됩니다. 기존에 엑셀에서 굉장히 기능 강력하죠. 하지만 이력 관리가 안 되죠. 그리고 데이터를 한 곳에서만 입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 사람이 분산된 환경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에 맞는 어떤 포맷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이번에 만든 위노라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이엔드급의 MES 풀 패키지 솔루션입니다. 저희 제품명은 넥스 MES인데요.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금융관리, 그리고 생산관리, 자재관리, 재고 실사 모니터링, 라트 관리,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실 기초 단계의 중소기업에서는 다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도입 시 비용이 올라가고,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요, 도입 시 비용이 올라가고 실제로 사용 단계에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걸 저희가 단순화시켰습니다. 보시면 메뉴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죠. 기준 정보, 자재 관리, 생산 관리, 제품 관리, 그리고 시스템 자체 운영을 위한 메뉴 관리 같은 시스템 관리 기능, 이렇게 5가지로 축약을 해서 현재 저희가 위노라고 하는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이 제품은 쉽습니다. 거의 엑셀 쓰시듯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기존에 저희 하이엔드급은 사내에다가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고 거기에 MS SQL과 같은 상용의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설비들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위노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버전입니다.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하시고 월 사용료 베이스로 결제를 하시면 적은 비용으로 이 MES 솔루션을 도입하시고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도 같은 경우 그 디지털 공방 사업에 저희가 많이 이 제품을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위노 제품이라고 해서 커스터마이징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메뉴 자체도 사용자가 직접 편집해서 쓰실 수 있도록 약간의 개인화 기능을 저희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세죠. 다크모드. 기본적으로 다크모드 지원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실제 생산 현장에 외국인들이 많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동남아 쪽 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이런 동남아 관련 언어들을 지원하는 다국어까지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도 굉장히 깔끔하고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능이 단순하다고 해서 단순히 입력을 하고 그걸 시트 형태로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위모라고 해서 저희가 위노에서 쌓여진 데이터를 가지고 KPI 내지는 이런 그래프 형태로 화면을 구성하실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대시보드형 모니터 시스템 제가 이제 별도로 위모라고 하는 제품으로 함께 제공을 해드립니다. 역시 월 사용료 베이스로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부담스러우신 경우에 서버 별도로 도입하실 필요 없고요. 또 이 솔루션을 위해서 별도의 IT 관리 인력을 채용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설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양이 적다면 그리고 공정 자체도 굉장히 단순해서 이 데이터의 항목이 한정적이시라면 위노가 저희 위노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저희 회사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기 VIP 가운데 저희가 전시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즈코어 한번 찾아주시고요. 저희가 첫날에도 저희가 이 관련해서 세션을 발표했었고 현재도 지금 제가 하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스에서 몇 가지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시스템에 관련된 바코드 시스템을 간단하게 한번 시연을 해보시면 저희가 소정의 기념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사항은 혹시 있으시면은 제가 여기 끝나고 나가기 전에 해주셔도 되고요. 저희 부스로 찾아와 주시면은 긴 시간 필요하신 만큼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약속하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